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다가오는 이 추석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경제 부담으로 누릴 걸 못 누리게 된다면 그보다도 억울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그래도 이 부담을 줄이는 대비책들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께서는요, 휴가를 즐기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암을 투병을 하면서 휴가를 누릴 수 있다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아마 휴가 중이신 분, 그리고 앞으로 휴가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도 휴가를 대비해서 복장이 휴가 복장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휴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옆에 제목에 보이시죠? 휴가를 즐기면서 암을 치료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 방송은 보험 방송이잖아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암에 걸린다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 했더니 1위가 바로 치료비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3위가 치료 과정인데요. 그리고 4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은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알지 못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없다면 가장 두려운 게 치료비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문제점. 생각해 보세요. 치료비가 준비가 안 됐다면 사실 가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죠. 자녀가 만약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면서 미안한 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과정입니다. 바로 이 치료 과정이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얼마나 아플지 사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4위,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료가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암에 걸렸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가장 먼저 이렇게 엄습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바로 지금은 암에 걸렸다고 사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치료력이 엄청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금방 안 걸렸다고 바로 사망하시지 않거든요.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순서대로 어떤 게 두려운지, 자, 1번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보험개발원에서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인데요. 조금 되기는 했죠. 근데 자, 치료비는 1위가 간암이고 2위가 췌장암, 3위가 폐암 이렇게 해서 치료비는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건 순수 그냥 치료비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뭐 생활비라든지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 치료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보험을 누구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험 안 가입하신 분은 아마 정말 뭐 암보험 없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 텐데요. 자, 암보험 내가 간암에 걸리고 암보험 청구를 할 텐데 암보험 청구에서 평균적으로 암 치료비를 수령한 금액을 보니까 2,750만 원, 2,6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치료비들이 턱도 없이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한 마이너스 4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암에 걸리면 실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은 사실 4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1위와 바로 2위인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위 치료 과정입니다. 자,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별로 작게 포함이 됐었는데 현재 치료는 암에 걸리면 수술보다 항암 약물을 한다든지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되고 수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항암 치료를 해서 암 세포를 줄여서 작게 만들어서 수술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항암 약물 치료제입니다. 자, 약물을 주입하는 거죠. 1세대 항암 치료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투약을 해서 암세포와 일반 세포를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TV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가 말 안 해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내가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왜 원리가 그러냐면 항암제가 들어가면 암세포만 딱 소멸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일반 멀쩡한 세포까지 같이 죽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사실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게 되는데 1차 항암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주, 2주 이렇게 간격을 띄워놓고 면역세포가 올라와서 항암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2차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5번, 10번, 20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정말 고통스럽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 치료는 이런 항암 치료고요. 그리고 항암 기술이 좋아져서 2세대 항암 치료가 생겼습니다. 자, 표적. 보이시죠? 표적 항암 치료제인데요. 이 표적 항암 치료제는 어떤 항암이냐면 암 세포가 있고 일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데 만약에 암의 항암제는 빨간색이에요. 일반 세포는 파란색이다. 그러면 암 항암 세포가 빨간색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반 항암에 대해서는 절대 일반 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토하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죠.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내성이나 변이가 생기는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꾸 내성이 생기고 변이를 하잖아요. 암세포도 자꾸 내성 변이가 생겨서 똑똑해요. 나는 빨간색이지만 파란색 뒤에 가서 살짝 숨으면서 색깔을 변하게 하면
이 항암제가 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다 치료가 끝난 후에 완치됐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슬프게도 암이 재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료 기술 너무 좋죠. 세계적인 기술이 3세대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항상 나쁜 균이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쁜 균들은 계속 제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나쁜 치료 기술이 다 나쁜 균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하게 되죠. 이걸 감안해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면역 세포를 주입을 해서 면역력을 굉장히 크게 아주 좋게 해서 암세포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세포가 뭐 이렇게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지고요. 재발이나 전이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도 암에 걸리기 전보다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항암 약물 치료 이렇게 많은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사선 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은 어떤 방사선이냐면, 자, X선으로 해서 방사선을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종양은 여기 있죠. 그런데 이 방사선이 밑으로 통과를 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내 장기 이 부분 만약에 위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장기까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인데요. 자, 두 번째로 좋아진 방사선 치료가 뭐냐면 이렇게 방사선을 쏘는데 딱 종양까지만 쏩니다. 그 주변의 장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때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양성자 치료인데요. 방사선을 쏘게 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잔류되어 있는 방사선이 계속 남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을 쏘는 게 아니고 양성자선으로 해서 수소폭탄처럼 빵 터뜨리기 때문에 빨리 소멸되고 몸에 방사선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후유증이 없겠죠. 자, 그다음 뇌종양 치료에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뇌종양 치료인데요. 이 뇌종양, 종양이죠. 뇌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어디든 다 종양이 있는데 특히 뇌종양이 위험한 이유는 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세포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건드리면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돋보기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피는 실험 많이 해보셨죠? 돋보기로 불을 지피면 이렇게 여기만 쏘기 때문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착안해서 만든 건데요. 뇌종양을 향해서 한 군데만 불을 지피기 때문에 뇌 안에 있는 이 종양이 깔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 남지 않겠죠. 자, 이렇게 많은 치료비들, 방사선 치료, 되게 치료 기술이 엄청 좋아지고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아진 만큼 뭔가가 달라지는 게 이치잖아요. 기술이 좋아진 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였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토모테라피라고 해서 세기를 조절해서 암세포까지만 딱 투여해서 끝나는 토모테라피는 가격이 1,400에서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양성자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방사선이 내 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치료는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또 발달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중입자 가속기라는
치료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하고 독일의 이 치료가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일본과 독일에 가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회 한 번 치료하면 암세포가 다 소멸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60% 소멸돼서 두세 번이면 암세포가 깨끗이 완치된다고 하는 이 중입자 가속기의 가격은 보통 현재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 간단해졌고 편해졌지만 정말 돈이 문제인 겁니다. 자, 방사선만 그럴까요? 항암 약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항암 약물 치료비 여러 가지 약 치료가 있는데요.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폐암에 하는 항암 치료가 일회사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일회사정은 우리 고혈압약, 그다음에 당뇨약 매일 먹잖아요. 매일 하나씩. 근데 폐암 약인데 매일 하나씩 먹는 가격이 한 알당 5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죠? 165만 원. 1년 약을 복용하게 되면 거의 뭐 2천만 원 돈에 해당이 되는데, 자, 폐암은 사실 빨리 발견되지가 않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기 발견, 중기 이상 된 다음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 일회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 연명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 치료보다는 연명해서 계속 간다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먹을수록 오래오래 사시겠죠. 몇 년 복용할까요? 얼마나 복용해야 될까요?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자, 우리는 이제 표적항암 시대가 표적항암제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 이렇게 등장 전과 등장 후의 삶의 질이 변했습니다. 자, 암 진단을 예전에 받았으면 병원에 입원을 하죠. 입원하고 그다음에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다시 퇴원했다가 항암 치료 받으러 또 입원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었다면 지금 표적 항암 이후에는 암 진단 받은 다음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링겔 맞듯이 몇 시간 링겔을 맞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합니다. 아프지 않잖아요. 충분히 일상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 복귀하고 돈도 벌 수 있고 휴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치료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에요. 그러면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예전에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도 치료가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아프지 않다면 돈 얼마든지 드릴 것 같아요. 집을 팔던 뭘 하던 누구한테 빌리던 치료가 편안하게 일상생활 복귀를 한다면 벌어서 뭐 치료비 갚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치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고 싶으세요? 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치료비를 마련하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겁니다. 자, 이런 긴 이야기 해드리는 거 바로 보험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보험은 이런 고가의 치료비를 다 해주는 보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보험은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325 보험입니다. 자, 건강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보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전에 한 3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보험을 준비하지 못할 거야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는 고가의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니까 3가지 조건만 맞으시면 가능하세요. 자, 첫 번째로는요. 3개월 안에 병원에 의사가
수술하셔야 돼요? 아니면 입원하셔야 돼요? 뭘 치료하셔야 돼요? 라고 새로운 진단을 받지 않으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수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출혈이 와서 3년 전에 수술하셨어도 됩니다. 2년 안에 수술만 아니라고 또 입원만 아니라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년 내 암만 아니다. 6년 전에 폐암이셨어요. 가능합니다. 5년 동안 암 치료가 없고 완치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신다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했고요. 자, 가입 연령은 30세에서 6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이 가능한 연령에 아까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수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3세대 면역 항암 치료라고 해서 카티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까지 만약에 내가 표적 항암하다가 이게 효과가 없어서 면역 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양성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까지 2천만 원 이렇게 총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자, 비싸면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죠. 40세 남자분 기준으로 보험료는 2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연령이 높아지시면 보험료가 4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억을 받으실 수 있는데 4만 원이라면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즐길 수 있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오늘의 보험은요. 카티 항암 치료, 면역 치료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항암 치료 보험에 대해서 표적 항암은 전 보험사마다 사실 나와 있지 않은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역 치료까지 가능한 카티 항암 치료까지 되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90일 이후 100% 보장입니다. 여러분 90일 지나서 암보험 보장이 시작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는 1년 미만이면 50%, 또 어떤 회사는 2년 미만에 50%, 이렇게 1년이 지나야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들이 거의 다인데요. 이 보험은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100%, 91일부터는 100%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보험은 모든 보험이 갱신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5년 갱신, 10년 갱신, 대부분은 10년 갱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보험은 갱신 기간이 20년입니다. 긴 갱신 기간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담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큰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보험 잘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암이 두려운 이유가 죽음보다도 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그런데도 이러한 두려움들을 덜어주는 좋은 암보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꿀팁들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질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안수연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연령별 보장 전략입니다. 연령별로 재테크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보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나 50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암과 같은 질병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마다 노출 위험도가 다르잖아요. 질병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전략도 다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대표적인 질병이 오늘의 주제가 암이 강의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암을 연령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주신 사연은 저희 가까운 이제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이제 위험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한 열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암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질병이 암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서 사실 보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인한테 말하기가 더 어렵고 불편한 게 사실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이 후배가 뭔가 같이 한번 느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본인의 증권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가까운 주위에 발병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입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이 후배 같은 경우는 그 암보험을 가입은 참 잘했어요. 하지만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50대 초반이면 암에 위험한 나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좀 짧은 게 참 험인데요. 자막에 보시듯이 만기가 50대 그리고 51세 그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가입 시기가 불과 얼마 전에 가입을 했긴 했지만 만기도 짧고 가입 금액도 그렇고 전체적인 금액이 한 가입 개수는 한 열 몇 개 되는데 가입한 금액은 3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증권 개수를 치면 한 열 몇 개 되는 거고요. 이 만기가 50대나 60대에 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3억이라는 암의 진단금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만약 60세 이전에 암이 안 걸린다면 다시 이거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5만 원이라는 돈을 암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만약 암이 안 걸릴 경우에 다시 그보다 더 큰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방안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안 오르는 걸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진단은 우리가 의사가 진단만 해도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진단 이외에 치료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비도 좋지만 치료비는, 그러니까 진단비 같은 경우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암 1,0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적어도 10,000원 이상의 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억이라면 아까 보셨듯이 2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납입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암 치료비, 우리가 치료비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비도 있을 수 있고요. 입원비도 있을 수 있고요. 항암비도 있고 방사선비도 있고 통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치료비 보시면 입원해서 하는 치료비보다는 통원에서 하는 치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가요? 우선은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하고 그 나중에 일단 그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제일 우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까요? 진단비보다는
비싼 진단비와 더불어 치료비를 갖고 가는 게 아마 좋은 선택이 아닐까 돼서 구성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자막에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제안 드리는 이런 구성은 진단비를 일단 나가고, 진단비는, 비싼 진단비보다는 진단비는 안 오르는 보장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는 든든하게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되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원비를 하루에 맨날 항암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통원을 하잖아요. 통원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하루에 5만 원씩 이런 통원비 받으시고요. 방사선, 또 약물치료 이런 치료비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게 안 오르는 보험료로 한 6만 원대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30년을 납입을 하지만 그 안에 만약 암이 걸린다면 납입 면제의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5천만 원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제안은요. 우리가 표적항암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제2세대 표적항암을 뛰어넘어서 제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나왔습니다. 내 몸에 있는 항암 세포를 가져다가 이거를 키워서 내 몸에 다시 들어가는 이런 면역 항암 세포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항암 세포 이런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5년이나 10년 갱신에 불과하지만 비용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3억에 대한 진단금을 20만 원 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항암 치료비로 1억을 넘게 준비한다면 지금 자막에 나왔듯이 보험료는 3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통원비 보시면 2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통원비 5만 원, 또 이 장에서 통원비 20만 원. 그러면 내가 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통원비가 하루에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루에 25만 원이면 그러면 내가 하루에 25만 원씩 치료를 받는다면 이 또한 진단비보다 나은 치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후배라서 이거를 몇 번 후배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갱신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비갱신하고 약간 조정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험이라는 게 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알면서도 막상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가 않은 게 바로 보험인데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일을 닥치고 난 다음에 후회되는 것 또한 바로 보험입니다. 암이라는 거는 걸린 다음에 내가 치료받고 완치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나도 아프지만 주위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이제 암은 거의 70% 이상이 완치에 대부분이 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지금 10만 원의 돈을 지금 25만 원의 돈을 지금 플랜에서는 10만 원의 돈으로 이렇게 줄여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요. 맨 앞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장에 보시면은 6천만 원의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4천만 원이라는 진단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만기가 65세 정도였고 64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65세, 64세 정도에 6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이거는 나쁘지 않은 보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갱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50대 분이 65세까지 6천만 원이라는 돈, 64세까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렴한 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쁜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나이에 맞게 갱신 또한 보험이 있다면 그것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5만 원이라는 돈을
10만 원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10가지 정도의 그 증권 중에서 가성비를 따져봐서 이거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거는 골라서 유지하시고 이거는 갱신 만기를 봤을 때 이거는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제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별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별, 남성별 준비하는 게 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암일까요? 네,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죠. 물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물론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방암은요,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40% 이상이고요. 일단 재발이 된다면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유방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출산이 많이 저조하죠. 출산을 안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방 같은 경우는 자주 검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유방암 관련돼서는 꼭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식기 관련돼서 자궁이나 난소 관련돼서 여성 같은 경우는 꼭 준비하셔야 되고 1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액학 관련돼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대 관련돼서는 혈액암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자서 밥 먹거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30대 분들,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위나 간, 우리가 3대암 같은 경우는 위간폐를 3대암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위, 간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을 준비하시되 약간 암이 부족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20, 30대, 30대, 40대 분들은 위암, 간암, 폐암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하신다면 더 든든한 보장이 되실 것 같고요. 40대부터는 우리가 성인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암 쪽을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암 위주로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게 아마 용종일 거예요. 용종이 약간만 시간을 늦춰진다면 선종이 되고 선종이 크기가 된다면 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 전에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40대 분들은 대장암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췌장암 발병률이 많이 있습니다. 40, 50대 분들은 췌장암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50대 이상 분들은 우리가 폐암,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흡연을 안 하시는 여성분들도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을 했다고 해서 폐암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하느라고 많이 이런 가스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게도 폐암 걸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분들부터는 폐암과 이런 간암, 췌장암을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60대부터는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70대 분들은 당연히 어떤 암에 대해서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70대 분들, 60대 분들은 진단금보다는 이런 치료비, 통원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 연령별로 이렇게 어떤 암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게 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업계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팁을 드리자면 통원비입니다. 통원비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연령이 많으실 분들은 특히나 암 통원비를 집중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질수록 이 보험료를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데 사실 보험은 더 자주 필요하게 되죠. 리모델링 덕분에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었고요. 또 요즘 의료 트렌드에 잘 맞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보험은요, 아무리 중요해도 내 그 주머니 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사정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몸 상태와 가정 형편, 이 두 가지가 다 좋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령대별로 암 대비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겠지만 또 요즘은 유병자나 고령자를 위한 보험들도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기 늦은 나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 자궁근종이 자리가 나쁘고 크기가 커서 로봇 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요. 고가의 치료비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예전에는 나는 자궁근종한다 해서 가장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 복강경 수술이 최고였어요. 그 복강경 수술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4, 5일, 일주일 이렇게 입원하고 회복 기간 뭐 며칠, 한 달 정도 잡으면 되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 수술비가 한 2, 300만 원 이렇게 치료비가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임신 출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로봇 수술을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로봇 수술 사실 암 치료 수술이었는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궁 근종에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암 표적항암 치료비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만약에 여성분이 이제 보험을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일단 실손보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너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자기 부담금 이런 게 빠지고 나면 90%가 예전에는 내가 낸 돈의 90% 아니면 80% 요즘에는 뭐 70%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치료비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마다 여성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각각 준비하셨을 텐데요. 자궁근종이 여성 질병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몇 가지를 갖고 계신다면 아마 그 수술비하고 실비하고 같이 해당이 되면서 내가 내야 되는 이렇게 보험에서 받는 거 외에 내가 내야 되는 치료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증권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 증권 안에 수술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술이 나날이 성공률도 좋아지고 훨씬 더 간단해지는데 비용은 점점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정말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 아들이 직업 군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할 때 그 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직업군인을 할 예정이면 생명보험은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직업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 아들이 나중에 그 직업군인을 할 예정이면 생명보험의 재해에 관련된 이런 후유장애나 상해 수술비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하신다면 나중에 학생 때 가입했을 때는 직업급수가 좋은 그 직업급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직업군인이 되면 손해보험에서 만약 가입을 한다면 이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좋은 급수로 낮아지기 때문에 돈을 더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쪽에 만약 상위 쪽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직업 고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따로 추가로 내야 되는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쪽으로 상위보험을 만약 가입을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 쪽으로 상위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직업 고지 의무가 없는 보험을 활용해 본다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의 보험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암보험에 가입을 한 지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암이 의심돼서 암 검진을 받았는데요. 혹시라도 암이게 된다면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왜 벌써 가셨어요? 암보험을 들였다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나야 되는 거는 맞고요. 자, 어떤 암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보험은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90일 이하에는 보상 금액이 나가질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90일이 지나서 91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검진을 했어요. 병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 90일이 안 됐어요. 만약에 83일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검진 결과는 보통 한 일주일 지나야 나오거든요. 근데 진단일은 내가 의사하고 앉아서 당신 암입니다라고 결과를 의사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확인한 날이 바로 진단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0 며칠에 검진을 받으셨다 해도 진단은 91일째 확진을 받으셨다면 암보험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틀리죠. 어떤 암보험은 요즘에 보면 유사암이 가입과 동시에 100% 되는 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도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보험으로 가입했는지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모르겠다 그러면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1일차부터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미용실을 창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빠지기 전에 보험을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걸 알아봐야 될까요? 네, 미용실을 준비 중이시면 되게 바쁘실 텐데 미용실에 오시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어떠한 그 손님을 위한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화재보험을 준비를 하시되 거기에 대한 이제 배상 책임 이런 거 준비하시고요. 특히나 화재보험 준비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상가에 많이 밀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미용실 주변에 세탁소가 있다. 그러면 세탁소 요율에 따라서 비싼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잘 알아보시면 미용실 등급만 딱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되 내 미용실 단독 요율만 적용하는 화재보험을 준비하셔라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